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친서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오바마 케어 가입 방해를 통한 무력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경 세관 보호국이 지난달 드블라지오 시장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병무청의 병역법 개정으로 병역 면제 특혜를 받아왔던 재외국민 2세들이 입영 대상자에 포함돼 속속 모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아이비리그 대학교들이 입시 전형에서 소수인종 우대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친서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정상 간에 주고받은 친서를 한쪽이 공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평양행을 놓고 제기되어온 빈손 방북 논란을 정면 돌파하려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지한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아주 멋진 글, 아주 큰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친서를 첨부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친서는 7월 6일자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당시 건네진 것으로 보이며 한국본과 영어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친애하는 대통령 각하, 24일 전 싱가포르에서 있은 각하와의 뜻깊은 첫 상봉과 우리가 함께 성명한 공동성명은 참으로 의의 깊은 여정의 시작으로 되었다며 나는 두 나라의 관계 개선과 공동성명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기울이고 있는 대통령 각하의 열정적이며 남다른 노력에 깊은 사의를 표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친서는 두 정상 간의 믿음과 신뢰를 강조하고 관계 개선과 2차 정상회담이 앞당겨지길 바란다고 확신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비핵화 같은 직접적인 표현은 담겨있지 않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7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폼페이오 장관의 이틀간 방북 회담 결과를 공개하면서 김 부위원장을 통해 김 위원장의 친서를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전달한 사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지난해에도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던 오바마 케어 가입 도우미 프로그램 내비게이터 예산이 올해 또다시 절반으로 삭감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오바마 케어 가입 방해를 통한 무력화 시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오바마 케어 가입 도우미 프로그램 내비게이터 예산을 지난해 예산 3,680만 달러에서 70%가량 삭감한 1,000만 달러로 대폭 줄였다고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CMS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거래소를 운영하는 34개 주는 1,000만 달러를 나눠 오바마 케어 가입을 도와주는 비영리 단체 등에 분배해야 합니다. CMS는 지난해에도 내비게이터 프로그램 예산을 전년도 6,250만 달러에서 절반 수준으로 삭감했는데 올해 또다시 줄인 것으로 오바마 케어 가입 방해를 통한 무력화 시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만성 질환자들의 보험 가입을 위해 각 보험사들에게 지원해주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지 나흘 만에 나온 것입니다. 지난해는 1,040억 달러가 보조금으로 각 보험사에 전달됐습니다. 한편 연방정부의 이번 조치로 당장 한인들의 오바마 케어 가입을 돕고 있는 뉴욕 한인 봉사센터, 공공보건센터 등도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각 보험사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잇따른 오바마 케어 지원금 중단과 삭감이 보험료 인상과 보험료 마켓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부모와 강제 격리된 이민자 아동을 살펴보기 위해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를 방문한 바 있는데요. 국경세관보호국은 당시 드블라지오 시장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경세관보호국의 텍사스주 엘파소 순찰지부 에런 힐 지부장은 드블라지오 시장과 그의 경호팀이 당시 국경 순찰 때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 연방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서한을 제임스 오닐 뉴욕시 경찰국장에게 발송했다고 AP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지난달 21일 이민자 아동 격리 정책에 반대하는 여론이 뜨거울 때 텍사스주 토닐로 통관황 남쪽 국경을 방문했습니다.
국경의 한 순찰대원은 시장 일행에게 사전 승인을 받았는지를 물었으며 뉴욕시 경찰국 소속 대원은 아니라고 답했지만 시장 경호팀이 순찰대원들의 저지를 무시한 채 국경을 넘어갔다는 것이 순찰대 측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에릭 필립스 시장실 대변인은 성명에서 국경을 넘을 수 있는 직접적인 승인을 받았다면서 국경에서 헤어진 가족을 살펴보려는 시장의 의도를 헐뜯으려는 시도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드블라주 시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강력히 반대해온 주요 도시 시장 중 한 명입니다. 최근 한국 병무청의 병역법 개정으로 병역 면제 특혜를 받아왔던 재외국민 2세들이 입영 대상자에 포함되자 속속 모국을 떠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역법 개정으로 재외국민 2세의 지위 상실 대상이 대폭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거주 중인 1994년 이전 출생 재외국민 2세 K 모 씨는 얼마 전 한국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 개정으로 기존 병역 면제 혜택이 없어졌으니 3년 이내에 입대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외국민 2세는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6세 이전에 출국해 18살이 되기 전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사람들로 어릴 때부터 언어, 교육, 문화적으로 다른 생활 환경에서 자랐다는 점을 인정받아 그동안에는 병역 면제 특혜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병역 회피를 위해 일정 기간 외국 생활을 한 후 한국에 자리 잡는 재외국민 2세가 속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94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한국 체류 기간을 3년을 초과하거나 영주 귀국을 신고할 경우 재외국민 2세 지위를 없애고 병역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1994년 이전 출생자도 지위 상실 요건에 해당할 경우 병역 의무를 지게 됐습니다. 한국 병무청은 한국에 거주하는 국민이 외국에서 오래 살았다는 이유로 병역 혜택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교육부의 소수계 우대 가이드라인을 철회한 가운데 대다수의 아이빌리그 대학들이 입시 전형에서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이 입시 전형에서의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은 연방 대법원에 의해 지난 40여 년간 허용되어 온 정책이라며 지원 학생의 인종을 하나의 선발 기준 요소로 고려하는 정책을 유지할 것을 밝혔다고 어제 허핑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브라운 대학도 그동안 소수 인종 우대 정책으로 다양한 학생들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수많은 배경과 인종들이 섞여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트머스 대학 역시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계속해서 행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라이스 대학과 에머리 대학 등도 소수계 우대 정책을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도 뉴욕 주립대와 뉴욕 시립대 등의 트럼프 행정부의 가이드라인 철회와 상관없이 현재의 입시 전형을 유지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대학 입학 전형에서 에세이 점수 제출이 사실상 사라지고 있습니다. 브라운대와 서부의 명문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이 입학 전형에서 SAT, ACT 에세이 점수 제출 의무화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아이빌리그 대학 8곳은 모두 에세이 점수 제출 의무를 폐지했습니다. 최근 예일, 프린스턴, 스탠포드 등 명문대들이 잇따라 에세이 점수 제출 폐지를 선언한 데 이어 브라운 대학도 어제 SAT, ACT 에세이 점수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칼텍 역시 폐지를 선언하면서 에세이 점수를 입학 전형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듀크와 미시간 대학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전국 대학 중 22곳만 에세이 점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에세이 점수 제출을 폐지하는 이유는 지난 2016년 개정 SAT가 실시되면서 학생들이 에세이 시험을 별도로 치르게 되면서 응시료를 내야 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SAT 장문과 수학 시험 응시료에 이어 에세이 시험까지 같이 치르려면 $64 50센트를 내야 합니다. 칼리지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약 120만 명 응시자 중 70%가 에세이 시험을 치렀습니다. 한편 대학들은 에세이 점수 제출을 폐지한다고 해서 입학 전형에서 글쓰기의 중요성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며 시험과는 별도로 고등학교 수준에 맞는 에세이 제출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은 최근 점수 제출을 폐지하긴 했지만 여전히 제출을 권장하는 입장이며 러커스 뉴저지 주립대학도 제출이 의무는 아니지만 강력히 권고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환경 보호 차원에서 플라스틱 빨대가 퇴출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 빨대가 주목을 받고 있지만 가격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각지의 커피숍과 대형 수요처에 납품하는 업체인 팩앤우드의 애덤 머런 최고 경영자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플라스틱 빨대의 납품가는 개당 0.5센트이지만 종이 빨대는 개당 2.5센트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사가 취급하는 종이 빨대는 재활용이 가능한 유기 재료로 만든 것입니다. 스타벅스는 2020년까지 전 세계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없앨 방침으로 앞으로 생분해성 물질로 만든 빨대를 사용하거나 빨대 없이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특별하게 디자인된 음료 뚜껑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는 고객들이 매장에 가져오는 재활용 빨대도 플라스틱 빨대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플라스틱 빨대는 전체 플라스틱 쓰레기의 4%에 불과하지만 해양 생물의 호흡기에 박히는 등 사례 등이 보고되면서 퇴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맨하탄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단기 임대 주택 집중 단속에 나서 1, 2가구 주택들에 대한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빌딩 시설 규정 위반으로 집주인들에게 발부되는 벌금 티켓 발부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장실 특별단속국은 불법 단기 임대 주택 단속의 일환으로 맨하탄 지역을 중심으로 1, 2가구 주택들을 타깃으로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과정에서 화재 경보 시스템과 비상구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주택들에 대한 벌금 티켓 발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몇 년 전까지 단 한 건도 없었던 1, 2가구 주택 대상 화재 경보 시스템 위반 티켓 발부는 지난해 83건 등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이미 48건의 위반 티켓이 발부됐습니다. 또 비상 출구를 갖추지 않은 주택 위반 티켓 발부도 급증했습니다. 뉴욕시 특별단속국은 1, 2가구 주택에서 불법 단기 체류가 성행하면서 주민들의 신고로 단속과 위반 티켓이 늘어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뉴욕주는 1, 2가구 주택에 30일 이내 단기 임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집주인이 함께 거주할 경우 예외 사항을 두고 있으며 그러나 집을 나누기 위해 자물쇠를 따로 설치할 경우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기성 전화가 전국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보콜, 즉 자동 녹음 전화로 인한 피해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차단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지만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신된 로보콜 건수는 총 180억 건으로 1년 전과 비교해 75%나 증가했으며 연방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여러 피해 사례 중 로보콜은 전체의 6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연방통신위원회가 불법 로보콜로 적발된 업체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는 2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로보콜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수많은 업체에서 로보콜을 통해 기업에서 얻는 이점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로보콜 차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유메일에 따르면 로보콜 피해가 가장 많은 도시는 애틀란타로 지난 6월 한 달 동안 수신된 로보콜은 1억 8,30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댈러스 9,700만 건, 마이애미 9,300만 건, 뉴욕 8,800만 건 등이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전 LAPD 본부 건물 파커 센터를 노숙자 쉘터로 바꾸기 위한 서명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에이즈 보건재단 AHF는 파커 센터를 시 공무원들을 위한 고급 타워 대신 노숙자 수용이 가능한 쉘터로 사용하는 내용의 주민 발의안을 다음 시의회 선거에 상정하기 위해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AHF 측은 이번 안건을 시의회 주민투표에 붙여지기 위해서는 등록된 유권자 6만 5천 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LA시의회는 공무원을 위한 고급 타워로 신축하는 예산안을 지난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비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한류와 K-팝의 인기로 인해 미 전역에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대언어협회 MLA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미국 대학교에서 전체 언어 등록수는 감소하는 반면 한국어 수업의 수요만 1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재 미국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학생 수는 14,000여 명으로 집계됐으며 불과 20년 전에 비해 85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에 대해 토론토 대학 교수는 인터넷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K-팝과 한국 드라마 등에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향상되면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한국어에 대한 인기를 토대로 50개국에 130여 개의 한국어 학원을 설립하는 등 문화재를 더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 주정부가 3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환자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 4천 가구에 에어컨을 무료로 설치해 줍니다. 수혜 자격은 4인 가구 가정 기준 월소득이 4,457달러 이하인 저소득층 가정으로 환자가 냉방이 필요한 상태임을 증명하는 12개월 이내 발급된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지원은 오는 8월 31일까지 웹사이트나 민원 신고 전화 311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지난 8일 뉴저지 에지워러 소조 스파 주차장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여성은 팰리세이드 파크에 거주하는 63살의 임금순 씨로 소조 스파의 직원으로 근무해 왔었다고 에지워러 경찰이 밝혔습니다. 임 씨는 소조 스파 3층 주차장에서 발렛 주차 요원이 몰던 2008년형 아큐라 승용차에 치여 숨을 거뒀으며 사고를 낸 주차 요원에게는 아무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어제 맨하탄 워싱턴 하이츠에 거주하는 주민 8명이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건국은 감염자들은 모두 40대에서 80대로 지난 일주일 사이 연달아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레지오넬라균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여름철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서식하는 레지오넬라균은 에어컨이나 샤워기 등을 통해 호흡기로 전염됩니다. 뉴욕 가정상담소가 운영하는 호도리 방과후 학교가 동서국제학교에서 진행되는 무료 중학교 여름 프로그램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서머 프로그램은 오는 16일부터 8월 16일까지 월요일에서 목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퀸즈 플러싱 소재 동서국제학교에서 영어, 수학, 미술, 리더십 향상, 보드게임, 체육활동, 3회의 현장 학습 등으로 진행됩니다. 교재와 문구류, 현장 학습 비용을 포함한 모든 프로그램 비용은 무료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은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84도, 섭씨 영상 29도, 밤 최저 기온은 68도, 섭씨 영상 20도. 토요일 대체로 맑겠으나 습도가 있겠고 밤에는 한 차례 비가 예상됩니다. 일요일 습도가 높고 무더운 날씨에 곳에 따라 비나 소나기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